미국의 양수겸장 아니 일타쌍피. 자,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만나가고 휴전했어요. 휴전하고 이제 이런 물리기로 했거든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일단 두 가지입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휴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 불 꺼놓고 하마스 불 꺼놨죠. 밑에 가자지구 다 쫓아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 하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란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이란만 공격할 수 있다. 한 놈만 패겠다가 되는 거고, 좀 골치 아픈 거는 이란이 그동안 헤즈볼라를 계속 지원해가지고 계속 위에 괴롭혀 봤는데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큼의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요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하나 다 파가지고 정 폭격 다 하고 닭 사살까지 싹 다 하고 다 잡잖아요. 하마스가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로켓도 많고 미사일도 많고 했지만 벌써 뭐 그냥 가만 앉아서 폭격 다 당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전력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는 쉽지가 않은 거죠. 이란 자체도 지금 경제력이 딸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숙적은 이란이거든요. 이란의 가장 큰 원수는 또 이스라엘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둘이 떨어져 있어.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여러분들 보였잖아요. 비행기 날아가가지고 폭격할 수 있는데, 이란은 이스라엘까지 날아올 수가 없어요. 이란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면 이라크를 지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라크, 레바논을 지나와서 와야 되는데, 오다가 다 터지죠. 그 진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혀 갈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을 망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언제든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중동이 개입을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트럼프가 확실하게 하잖아요. 뭐 이스라엘 편 들어주겠다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중동 전쟁 끝내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만 달려 있죠. 이제 중국이 한번 설치긴 설칠 건데 어떤 과정을 설칠 거냐가 그거는 사오미에 4.5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면 북한에 어떤 변화가 발생해야 돼요. 북한이 급한 상황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휴전을 했는데 이 휴전이 의미가 있느냐?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헤즈볼라를 쫓아내고 헤즈볼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씨앗을 아예 하마스 이번에 씨 말리듯이 완전히 그냥 섬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란의 지원이 헤즈볼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정보전 다 봤잖아요. 어디 숨어 있어도 알고 이스라엘이 갖다 폭격해버립니다. 미사일이 가든 비행기가 가든 딱딱 정확하게 잡잖아요. 그래서 사실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정보전에서 안 되는 거죠.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모사드의 뒤에 미국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 정보를 다 봤잖아요. 미국에서 그 지중해 중동 이란에 있는 모든 그 정보 라인 다 동원해가지고 다 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 안에도 자기들 스파이 심어놓을 정도로 그동안 공작을 많이 해놨던 겁니다. 옛날에 검은 9월달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모사드는 세계 최강의 첩보부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해킹 잘하는 두 개 그룹이 있는데 알려진 거는 북한입니다. 북한에 무슨 이름만 있는데 해킹 그룹이 잘하고 또 버금가게도 잘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해킹 부대가 있어요. 한국은 좀 못하고 북한 진짜 잘합니다. 그럼 북한은 잘한다는 거는 미국에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지금 휴전을 했지만 이 휴전은 의미가 없는 것이 언제든 이스라엘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밑으로 내려와 있지만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취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위권 발동이라는 거거든요. 로켓 하나만 쏴버려요. 뭐라도 하나 시비거리만 걸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올라가겠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휴전 발표하고 나서 이틀 동안 계속 폭격을 했어요. 왜 하냐니, 그거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리고 인문 피해,
인명 피해 없지 않냐? 나는 우리는 베이루트나 이런 데 시에 때린 거 아니다. 헤즈볼라 그 옛날 때리려고 준비했던 거 때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미국은 뭐가 유리하냐면 미국은 이란에 제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대놓고 이란을 제재할 수가 없어요. 안 해요. 사실은 예전에 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제재해서 좀 길을 들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중동에서 사우디, 이란은 너끼리 잘 살아라. 여기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스라엘과 친하게 맺혀가지고 중동에 평화가 와야 된다. 왜냐면 중동이 잠잠해야 미국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게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 그리고 늘 돈을 빼먹을 수 있죠. 이스라엘을 때로 돈 대줘가지고 하고 사우디에 또 돈을 대주는 거고 군수물자를 대줘야 되니까 양쪽을 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양수겸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걸리는 게 이란이었거든요. 그리고 중동 입장에서는 이란을 또 싫어해요. 왜냐하면 수니파이들은 시아파를 싫어하는 데다가 또 왕정국가들이잖아요. 사우디를 비롯해서. 왕정국가들은 혁명수비대 나와가지고 왕정을 뒤엎어서 새롭게 만든다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사우디도 개입시키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헤즈볼라를 힘 빼고 이미 하마스 힘 빠졌고 헤즈볼라 힘 빠지고 나면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겨냥을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보여줬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손에 코 안 풀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견제하고 이스라엘이 항상 이란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항상 너가 온전히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경제 제재를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안 나가고 있어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하고 길들이겠다고 하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협상 테이블로 미국한테 저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야, 니 나라고 이야기해야지. 안 그러면 전마가 니 때린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누구 문제 내가 개입 못한다. 이런 지금 논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과 불구대천의 원수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나라인데 싸우자니 이길 확신이 없어요. 핵미사일 갖고는 있지만 핵미사일이 저기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게 중간에 방공망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쏘는 건 100%다 맞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크지만 허약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현대는 항공전이 있네. 여기서 절대적으로 밀리거든요. 그래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드론 날려버리는 거 해봐야 피해도 못 주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인 중동에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그것도 친하게 만들려 했잖아요. 한참 바이든이 그까지 갔다가 지금 이래 된 겁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그거 합니다. 이스라엘 손을 잡으면서 둘이 싹수시키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란의 힘만 빠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란한테는 실리적인 걸 주는 거예요. 자, 너가 이스라엘 싸우지 마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 중동에 잘 지내라. 안 그러면 너끼리 혼자 잘 지내라. 그러면 경제 제재 풀어줄게입니다. 석유를 팔아야 되는데 이란은 석유를 팔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경제 제재 때문에. 괜히 핵 개발하고 이런 거 한다고. 근데 지금은 그동안은 뭐 헤즈볼라 통해가지고 너 이스라엘 언제든지 괴롭힐 것 항상 그랬잖아. 뭐 로켓포가 20만 발이 있고 미사일 얼마나 있고 요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몇 달 동안 두드려 맞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요. 반격 자체를 못해요. 반격하기 전에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어디에 그러니까 미사일이 어디 있고 로켓이 어디 있고 얘들이 어디 숨어 있고 하는 걸 다 알고서 지금 몇 달 동안 매일매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쏴보지도 못하고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거의 괴멸 상태에 들어가죠. 지금 헤즈볼라 수장 된 때가 2번이나 죽었잖아요. 되자마자 바로 폭격해가지고 바로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 요번에 수상되나 그래서 이제 좀 말로 하자 협상하자는 거죠. 거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끝나 있는 것이 언제가 촉발하느냐. 시간 나중에 지나면 중동 안에 다른 문제로 촉발할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이어지는 전쟁입니다. 그게 그 전에 이제 요거 러시아하고 마무리하고 요거 마무리하고 아시아권으로 뛰다가 나중에 한 번 더 크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큰 전쟁이 일어나야 경제 질서가 바뀌고 경제 질서가 바뀌어야 새로운 경제 체제, 정치 제도를 가진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1, 2차 대전도 그랬듯이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1타 장피의 작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별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중국이 옛날처럼 못 까본다 이런 거. 중국이 까불려 해도 한국은 하나의 기지로서 의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전쟁난다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 개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하고 한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하고 대만 사이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이 지금 미국의 양수 겸장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우리는 석유를 사와야 되고 원제품을 사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외교력을 발동해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뭐 중동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이스라엘하고 중동이 친해지고 나면 이란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우리는 이란을 적대시할 필요도 없고 그 사우디하고 이런 사이가 안 좋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이게 정말 좀 물밑 외교를 잘 해야 되는데 나 하나도 안 하고 있죠. 그나마 문재인데 조금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 무너져가 있고 엉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은 한국은 더 제가 늘 말하지만 제대로 망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또라이.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 전부 다 발 빼고 있는데 우리가 파병한 데 썼고 지금 뭐 러시아 우자단 건데 지금 미친 짓이잖아요. 그게 바보 멍청이란 겁니다. 그게 바보 멍청이가 우리나라에 통수권자로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고 그게 하늘이 그린 큰 그림이죠. 대한민국이 망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망하려고 하면 망하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망하는 아주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잠깐 쉬자 이겁니다. 잠깐 숨고르기 하자. 왜?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 면을 세워줘야죠. 이렇게. 면을 세워주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 이번에 지금 헤즈볼라 싸움도 하마스 보도 안 되지만 하마스 계속 이 잡듯이 찾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하마스는 아예 이제 씨를 다 말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말리려고 하냐면 진짜 막 팔레스타인 다 없애고 싶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너 다 없애버리고 싶다. 안 그러면 딱 복종해라 우리 말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겁니다.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죠. 레바논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라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사태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그 한국이 취할 스탠스가 참 애매하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제대로 이스라엘을 활용해가지고 중동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헤즈볼라가 이번에 싸움을 걸었다가 확실히 뽀록 난 거거든요. 헤즈볼라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 헤즈볼라 힘 다 빼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이란만 길들이게 하면 됩니다. 미국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래 멋진 카드를 잘 쓰거든요. 사업가가 돼가지고 확실한 카드를 쓰는 거죠. 어제 그 트럼프가 며칠 전에 관세 올린다. 펜타닐 안 막으면 바로 올린다 했잖아요. 올려버렸잖아요. 캐나다 너가 이제 바로 내 행정 취임하고 나면 바로 관세 25%, 멕시코 관세 25% 이러니까 뭐 캐나다 총리 바로 뛰갔잖아요. 지금 트럼프한테 좀 해달라고 안 된다고 막아라. 지금 버렸잖아요. 막아라. 안 먹으면 25%다. 딱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급합니까? 멕시코는 난리 났어요 지금.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할 만한 그 인터뷰를 하나 봤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홀먼인가 그 이민정책 총괄하는 사람으로 뽑아낸 사람 있잖아요. 마초 관청이
그 아이씨, 덩치 큰 아이씨, 백인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연설에서 그러더라고요. 멕시코 카르텔은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테러 단체라고 규정한다고, 박살내겠다고. 그러니까 멕시코에 있는 마약 카르텔은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매일 미국에서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펜타닐이 중독시키고 죽이게 하는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미국의 테러를 가는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예전에 좀 했잖아요, 몇 번. 그 콜롬비아 이런 데 미국이 해병대 들어가가지고 한 거, 이것처럼. 사실 마음 먹고, 그, 뭐지? 그, 시카리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미국 접근지대, 엘후도인가 이런 데 접경지대 가면 멕시코는 엉망이에요, 진짜. 치안도 엉망이고. 근데 군사 개입을 할 겁니다.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러 단체를 규정하면 그거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에 있든지 그걸 잡아내겠다는 거죠.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예전에 빈 라덴 할 때 파키스탄에 우리 그걸로 진앙할 거다. 우리나라가 또 그러고, 그래도 우리 국군이 죽을래. 석기시대로 확 만들어 볼라. 막 다 없애뿐다. 말 들어라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사실 미국, 그 시카리오 영화도 보면 나오지만, 미국이 그런 공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먹고 미국 군사력을 동원하면, 사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멕시코 카르텔. 진짜. 싹 다 없애버리면 되니까. 엘살바도르처럼 정부가 동원하면 됩니다. 멕시코는 그걸 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멕시코 입장에서 그런 말 하겠죠. 뭐, 리버럴 하는 아이들은, 진보주의자들. 어떻게 다른 나라에 국권이 있는데, 그걸 왜 마음대로 참견을 하느냐. 그건 저그 나라 문제고, 그럼 해결하든지. 해결 안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었지만은, 지금 한국은 외교 스탠스를 잘 취해야 된다. 지금 사우디와의 관계, 이란과의 관계를 다 복원해놔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죠. 자, 그것을 복원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부동산 폭락, 지금, 그리고 물가 안 잡히잖아요? 주가 폭락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까지 폭락되면 이제 진짜 늘 이야기하는 진사오로 더, 사오미의 대환장, 대한민국이 대환장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 말 올 초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올해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는 연끌 했던 다 망할 거라고. 지금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연끌들이 경매로 던지고 있는데 그 경매조차 안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딱 보시잖아요. 자영업 안 된다. 뭐 아파트 안 된다. 서울의 특정 지역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상상하는 거지. 서울의 노원구에는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강남 빼고 다른 데 가보세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갑니다. 부산도 올라가는데 몇 군데밖에 없어요. 몇 군데가 아니에요. 그냥 해운대, 특수 이런 데 가고, 제송동, 뭐 장전동, 아니면 부암동 이런 데 가보세요. 아파트 값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안 오릅니다, 거기는. 그리고 아파트를 팔려고 내놔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 좀 그런 데 살고 지금 뭐 거기 관리 내원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그게 큰 그림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번 망하고 올라오기, 도약하기 위한. 근데 그 망하고 도약하기 위한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몇 년 잘 참으셔야 됩니다.